안녕하세요. 네, 호연입니다. 이 시간에 바깥에서는 비가 없네요. 그리고 간혹 천둥 치는 그런 무서운 밤입니다. 저의 청년시절 16세, 중3 때는 아마 중학교 생활 중에서 가장 스펙타클한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때는 제가 또 어떤 소녀였냐면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고 그 와중에 또 집에서는 또 저의 의견을 펼치다 보니까 아버님과 부딪히는 것도 많았고 또 학교에서는 후배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고 동기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고 선생님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고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진짜 입시와고도 상관없는 그런 시기니까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3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는 별로 그렇게 많이 기억이 안 남는데 중3 때는 그렇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때 학교를 이전합니다. 공립학교긴 하지만 저희의 학교 운동장 일부가 어, 소방도로로 이렇게 팔려 나가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운동장이 사라질 거기 때문에 이제 계획하에 학교를 짓고 있었고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저희 학생들, 선생님들 해서 음, 운동장 자갈이라던가 그런 걸 많이 정리를 했죠. 그리고 이전을 해서 본격적으로 운동장을 다듬는 그런 어, 일들을 했죠. 방과 후에 모두가 다 함께 학교 만들기, 학교 가꾸기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사를 하고 보니 학교가 굉장히 청결하잖아요. 화장실도 이전에는 그렇게 뭐 그냥 그냥 그런데 이사 하고 보니 이제 수세식 화장실에 진짜 먼지 하나 없이 얼룩 하나 없이 깨끗한 화장실이다 보니 여자아이들이 쉬는 시간만 되면 화장실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의 기억에 있는 화장실도 굉장히 청결하고 그리고 화장기 청소하는 걸 제일 좋아해 아이들이. 그 정도로 참 화장실을 많이 사랑했던 여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이전을 한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서랍 속 편지가 있는데요. 그때도 특활 시간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그러니까 어느 날 특활 시간을 보내고 제자리에 들어와서 서랍을 이렇게 손이 쑥 들어가서 서랍을 이렇게 뭐 찾느니라고 보니까 편지들이 막 있는 거예요. 후배들이 선배님 존경합니다. 선배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펜을 쳐가. 그러니까 유독 몇 명의 소녀들이 저를 많이 그렇게 기억해주고 그러니까 사랑해주고 그런 후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중학교 되면서 더 그림이라던가 이런 거에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내에 있는 포스트 그러니까 공지사항으로 있는 알람 그런 포스트에 보면 무조건 저의 포스트가 그려져 있고 또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1학년 때부터 그랬지만 선생님들 교재를 제가 담당해서 도와드리고 뭐 이런 거부터 해서 많이 좀 그런 모습들이 후배들에게도 많이 눈에 띄었겠죠. 뭐 그런 모습들이 좀 좋게 보였던 것 같아요, 후배들한테. 그래서 이런 모르는 후배들한테 많이 또 관심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또 담임 선생님이
결혼은 딸생명 겨울에 했던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조금 뒤에 할게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있겠지만 위장이 굉장히 약했던 시기도 합니다. 점심시간 때 식사를 하고 오후에 뭐 무용 시간이 있다던가 또 친구들하고 좀 뛰어논다던가 그러고 나면은 반드시 배탈을 합니다. 그래서 배탈을 아주 수시로 해서 너무 말랐어요. 진짜 목이 빼짝 말라서 뱀목처럼 마디마디가 다 보일 정도로 너무 말라서 친구들이 저의 별명을 붙였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붙였냐면요. 목이 길어서 슬픈 사슴이요래요. 무슨 별명이 그렇게 길어. 그렇게 저를 놀립니다, 친구들이. 그래서 어, 그런 별명도 들어봤고요. 제가 살아생전에 그냥 겉보기에 말라 보였던 때가 그때가 아마 최고였던 것 같아요. 여기 팔뚝 두께가 손목하고 맞먹을 정도로 엄청 말랐죠. 그 정도면 그랬죠. 네. 그리고 중학교 때 부산에서 이제 전학을 온 예쁘게 생긴 이남옥이라는 여자아이가 이사를 옵니다. 이사를 저희 집으로, 집 옆집으로 온 거예요. 또 그 친구가 제 단짝이 된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둘이서 아주 또 너무 자주 붙어 다니네. 제가 그 친구뿐만 아니라 약간 좀 그때는 중학교 때는 쇼커트에 얼굴도 지금은 얼굴형이 무너졌지만 옛날에는 얼굴형이 이렇게 올라가서 진짜 예쁜 달걀형도 아닌 것이 어쨌든 제가 보기에 중3 때 얼굴형이 제일 예뻤던 마음에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미지가 약간 좀 중성적이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들이 저를 또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한 친구가 불러요. 그러니까 둘이서 저를 불렀나? 그러더니 하는 말이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무 또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제가 이 친구네 집도 놀러 가고 이 친구네 집도 놀러 가고 그럴 정도로 각자 친했는데 이 둘은 사이가 안 친했나 봐요. 저는 저에게는 다 소중한 친구인데 선택하라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남자 여자 관계도 아니고 여자친구들 사이인데 그래서 제가 니네들끼리 알아서 하고 그래두고 말했더니 둘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다행히도 저는 친구가 걔들 말고도 많기 때문에 좀 황당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를 좋아했던 친구들 보면 다 키 크고 예쁜 아이들이, 저는 키가 작거든요. 키가 작고 예쁜 얼굴도 아닌데, 키가 크고 예쁜 여자애들이 저를 그렇게 귀엽고 챙겨주고, 뭐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여자 중학교를 다니다 보니, 여학교다 보니, 여자애들이 저를 무슨 미소년처럼 그런 대접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언뜻 듭니다. 옆집으로 이사 온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둘이서 같이 어, 탕에다가 물을 데워서 목욕도 같이 하는 사이였고요. 아주 좋은 친구인데 또 나중에 서로가 또 이별을 하는, 그러니까 진로가 다르다 보니까 또 헤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긴 안타까운 그런 기억에 남는, 늘 보고 싶은 이나모 보고 싶다. 네, 그 친구가 또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그 친구가 있을 때 제가 아버님,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는 어른이 뭐라 그러면 입 다물고 말았는데 이제 머리가 커갈수록 아버지 말씀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이제
대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꿀밤도 한 대 맞게 되고 또 빠릿빠릿해져지니까 그 꿀밤조차 맞기 싫어서 미리 도망갈 자세 딱 취해놓고 아버님이 뭐라 그러면 뭐라 그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안 맞으려고. 그러면 아버님이 그때 아마 토요일이었나 일요일이었나는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버님이 화가 났나 봐 진짜. 쫓아오시는 거예요. 저는 또 남자애들보다는 빠르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날랜 아이였거든요. 그러면 나 살려라 하고 그냥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왜 따라오시는 거야? 아버님도 죽으라 하고 절 잡으러 오시네. 그래가지고 동네 마을 회관까지 뛰었는데요. 그 회관 앞에 동네 아저씨들이 평상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막 서너 명씩. 근데 그때가 아마 여름이었나 봐요. 네.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그렇게 앉아 계시겠지. 막 저는 그러면 나 살려고 막 달려가고 아버님은 저 잡을 거라고 막 뛰어오고. 근데 그 모습이 부녀지가 무슨 달리기 하는 듯한 운동하는 듯한 느낌으로 보였나 봐요. 상상을 못했겠죠, 원인을. 가지고 아저씨들이 달리기 잘하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러면 나 살려봐서 주량량 치고 없고 아버님은 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한 바퀴를 제가 혼자서 돌았어. 어디까지 도망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잡히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갈 데가 없어서 나복이네 집에 가서 둘이서 놀았죠. 저의 생각은 그 어릴 때 어른들은 화가 났을 때 욱하지 그 때를 지나면 수그러든다라는 거 제가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해가 좀 기우기 전에 여름이니까 해가 또 늦게 지잖아요. 어머님이 제가 어디 있는 줄 아는 거야. 그래서 불러요. 부엌에서 이제 부르면 이제 들리거든요. 어머님이 밥 먹으러 와라. 그래서 아버님 아프셨구나. 그래가지고 네 하고 가서 밥을 먹어요. 앞이 다 화 풀렸어. 낮에 그렇게 저를 잡아 죽이듯이 잡으러 왔던 분이 맞나 할 정도로 차분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잡히면 안 돼. 맞으면 나만 손해야. 그리고 부모님은 자식을 때리고 나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이제 참으시면 되는데 못 참아서 때리는 거니까 그 이성을 잃었을 때는 도망가는 게 가장 큰 상책이라는 걸 깨달았죠. 예전부터 저는 그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학생 생활, 중3 생활이 이제 뭐 오고 이러면서 또 고등학교에 당연하게 또 중학교에서 멀지 않은 그래서도 몇 분 차이 나는 곳에 여고가 있는데요. 여자고등학교. 저는 남해여자고등학교 출신이에요. 네, 지금은 공학이 되었습니다. 합해졌어요. 인원수가 적어져서. 그래서 저희 여고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졸업생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학교로 부임을 와서 선배들이 제자를 가르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너희들은 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남의 그래서 뼈를 묻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항상 자부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붙돋아 뒀던 선생님들이 많으십니다. 아무튼 그 학교로 웬만하면 다 가는 거기 때문에 중3 때 이제 고등학교 시험을 치고 나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제가 생애 처음으로 공포 영화를 봐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공포 영화. 그냥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말고요. 그래서 데몬즈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지금도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좀 지저분한 그런 공포 영화예요. 막 피부 터지고 막 이런 건데 좀비인데 그때는
좀비 영화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비라고 명칭이 정해져 있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비와 유사한 그런 음, 내용이더라고요. 좀 지저분하게 하더라도. 뭐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서 막 잡아서 막 이렇게 지어뜯고 막 이렇게 피고름 터지고 이게 너무 막 혐오스럽고 무섭고 그래서 손가락 가려가지고 친구들한테 야 그 장면 지나갔어 장면 지나갔어 막 이렇게 영화를 보는 듯 만 듯하게 봤던 생애 처음으로 그걸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 틀어준 거예요. 교실에서 여자애들이 이제 할 것도 없고 중3인데 갓 그 방학을 앞두고 겨울 방학을 앞두고 그래서 처음으로 공포 영화를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할 게 없으니까 뭘 하냐면 어떻게를 해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옷을 떠서 입혀요. 저희 삼남매를.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부러워했어요. 옷을 누가 이렇게 예쁘게 떠서 입히니 당연히 어머니지만 너무 예쁘게 옷을 잘 떠주시니까 많이 부러워하셨는데 제가 어머님이 옷 떠는 걸 봐서 그런지 저도 그냥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터덜넥으로 돼 있는 어, 노란 그 개나리색이 녹색 띠가 있는 그런 옷을 떠서 입었는데 아주 진짜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잘 대바느질 잘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목도리랑 같이 세트로 그렇게 해서 했는데 나중에 그걸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이 키가 중2 때 다 크고 그 이후에는 키가 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체형도 그대로 유지가 돼서 고3 때까지 입었던 그런 나중에는 어머니가 동네 아이들한테 줬더라고요. 어느 집에. 그래서 그 집 아이가 입고 있는데 너무 예쁘긴 한데 아까운 거야. 내가 어떻게 떴는데 내 처음으로 떴는데 이러면서 그래도 예쁘게 입고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냥 한 뭐 10년을 입지 않았나 싶어요. 이리저리 해서 그런 기억 중3 기억 16세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그리고 맞다 마지막으로 그래 그 얘기 선생님 결혼식 중3 때 3학년 5반이었는데요. 담임 선생님이 무용 선생님이에요. 무용 선생님들이 몸매가 예쁘잖아. 그래서 그때마다 짤룩 들어간 엉덩이, 힙업된 예쁜 엉덩이에서 우리 여자애들이 선생님 몸매를 은근 많이 좀 부러워했었죠. 근데 그 선생님이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결혼하는 곳이 경북인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버스 멀미를 그렇게 심하게 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저 어릴 때는 1km 내에 필요한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버스 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읍내에 사는 경우에는 버스를 타더라도 뭐 1시간 이렇게 해서 잠깐 외지 도시 뭐 살아갈 때 잠깐 그런 경우는 있는데 장시간으로 막 4시간씩, 5시간씩 버스를 그렇게 타본 적이 없는 애가 반 친구들 몇 명 해서 선생님 결혼식 참여하기 위해서 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속 메스꺼워서 멀미가 와가지고 또 신발을 또 새 신발 사서 신고 갔는데 하필이면 결혼식장에서 또 잊어버리고 그 난리가 있었고 네, 나이키 운동화였는데 꽤 비싸게 엄마가 사줬던 것 같은데 잊어버렸어. 누가 신고 갔나 봐. 어쨌든 그런 거뭐 정신이 하나도 없지 아프니까 가지고 대충 그냥 싸구려 하나 사 신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 결혼식 잘 치르고 돌아오는데 이제 너무 밤 늦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집에 쪽으로는 안 오고 선생님 댁으로 우리 아이들을 반 선생님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선생님 집이 이제 이청집인데 좀 꽤 사시더라고요, 좀.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이제 선생님 방에서 도란도란 이제 얘기도 하고 자려고 하는데 저는 그때까지 종일
참음이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저녁에 오바이트를 했어요. 낮엔 계속 참고 있다가 와 이제 위장이 다 녹아서 뒤집어 나올 듯한 그런 살아생전에 멀미를 그렇게 심하게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완전히 파죽음이 돼가지고 반쪽 안 그래도 마른 애가 더 말라가지고 초조금이 돼서 집에 왔던 기억이 나요. 이제 선생님 남편분은 두 분이 무슨 남매 같아.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닮으면 잘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잘 사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의 기억은 청년 시절, 16세 시절 그렇게 아주 집안에서는 말썽꾸러기 딸내미로 때릴 수 없는 때리려 해도 잡혀야 때리지. 꿀밤하면 때리기 힘든 그런 딸내미가 되었고요. 학교에서는 음, 친구들한테, 후배들한테, 선생님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연의 청소년 시절 이야기였네요. 다음에는 네, 17세 고등학교 1학년 얘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억이 또 크게 없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기억을 아마 좀 묶어서 해드리겠습니다.